うしても会いてんだ。赤髪のシャンクスに。俺に挨拶。ルフィの？へえ、兄貴なんていたのか。 14년 전 하계에서 돌아온 샹크스가 신의 기사단으로 입성할 수 있었지만 샹크스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된 정부는 다음 순위 하랄드에게 기사단 가입을 제안했는데요. 그렇게 샹크스와 하랄드는 천혜의 계약을 맺고 있었지만 먼저 하랄드가 샹크스를 대신해 심해의 계약을 맺게 되며 흘러넘치는 힘과 불사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엘바프에 돌아와 이무의 속셈을 알게 된 하랄드였지만 이무의 능력에 벗어나지 못해 자아를 빼앗길 수 있던 상황 속 이번 영상은 로키와 스코퍼 가반이 목격한 14년 전 하랄드 죽음의 진실과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전투를 통해 샹크스의 패왕색 패기도 개화될 수 있던 원피스 1169화 최신화 리뷰 및 분석입니다. 먼저 성내의 이상한 패기를 감지하며 이동 중이었던 스코퍼 가반은 10년 만에 만난 샹크스를 바라보며 거프에게 들은 정보를 들려주었는데요. 그렇게 스코퍼 가반이 전한 내용은 바로 선장 로저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고, 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샹크스는 그렇다면 그는 남동생과 같은 존재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시각 자신의 자아가 이무의 능력으로 점차 사라질 수 있자 부하들에게 야를과 로키를 호출한 하랄드는 결국 부하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공격해야 한다 명령했는데요. 그렇게 14년 전 그날 로키가 왕의 방을 부수며 들어가자 이내 하랄드가 부하들의 날카로운 창에 찔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랄드가 공격당했던 이유는 이무의 능력에 조종당한 부하들이 때문이 아닌 바로 하랄드의 선택이었는데요. 그렇게 로키와 야를이 하랄드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은 가운데 그 시각 가반을 바라본 샹크스는 엘바프에 방문한 목적을 들려주었고, 그 내용은 하랄드가 기사단의 자리를 받지 말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들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15년 전 티치와의 전투 이후 흉터가 생기며 마리조아로 돌아온 샹크스는 천혜의 계약을 맺은 신의 종인으로서 피거랜드 샹크스 성이라는 천룡인의 이름을 사용했었지만 결국 샹크스는 피셔 타이거를 해방하는 등 모든 것은 정부를 속이기 위한 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샹크스가 마리조아에서 알게 된 비밀이 존재할 수 있는 가운데 그 시각 이무의 능력에 거역할 수 없던 하랄드는 야를과 로키를 바라보며 자신은 그동안 정부와 거래가 있었고 결국 엘바프를 배신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는 진실을 설명하게 됩니다. 때문에 로키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며 이후에는 엘바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해야 한다 부탁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랄드는 이전보다 강해지고 더불어 불사의 신체도 얻었기 때문에 로키를 바라보며 왕가에 내려오는 전설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 지시했는데요. 그렇게 38년 전 녹스처럼 이무의 능력에 저항한 하랄드였지만 끝내 자아가 완전히 사라진 채 잔혹한 괴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후 악마와 하랄드는 야를의 머리에 검을 박은 후 주변의 병사들을 공격하며 참혹한 학살의 사건을 일으켰고, 이어 주위에 있던 모두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순간 로저의 적단 출신 샹크스와 스코퍼 가반이 전장에 합류하며 불사의 능력자 하랄드와 대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무의 능력으로 인해 통제가 불가능했고, 이어 하랄드가 맺은 심해의 계약의 새로운 정보도 공개되는데요. 먼저 원피스 1167화에서 밝혀진 계약에는 총 3단계가 존재했고, 그중 첫 번째는 천혜의 계약으로서 신의 종인들이 맺는 조약이었습니다. 나아가 계약은 성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받지만 불사의 능력은 받지 못했고, 나아가 임의 존재를 완전히 알 수 없는 조약이었는데요. 하지만 천혜의 조약이라도 육체의 문양이 새겨졌기 때문에 이무는 특정 반경 내에서만 그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이어 두 번째 조약인 심의 계약은 정식 신의 기사단이 맺는 계약으로서 샹크스 대신 하랄드가 먼저 계약을 맺게 되었고, 이어 불사의 능력은 물론 어비스를 통해 이동할 수 있으며 이무의 존재도 알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의 계약을 맺은 자는 세계 어느 위치에 있든 이무의 능력에 통제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무의 사기적 능력이 공개된 가운데 다시 돌아와 샹크스와 가반이 하랄드를 막아내야 하는 상황 속 그 시각 하랄드의 명령대로 전설의 열매를 먹기 위해 로키가 보물창고로 이동 중이었는데요. 그렇게 보물의 방에 당도한 로키가 문을 열어 전설의 열매를 바라본 순간 이어 방에 있던 나그니르가
로키를 공격하는 마지막 모습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이번 원피스 1169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화 스코퍼 가반을 통해 선장 로저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 샹크스는 그 아이를 남동생과 같은 존재라 생각했기에 어쩌면 그 시절 샹크스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로저의 핏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동물계 열매에는 의지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800년이나 정부가 니카의 열매를 회수하려 했지만 결코 수중에 들어오는 일은 없었고 결국 니카의 열매를 탈취한 샹크스를 통해 열매의 선택을 받은 존재는 바로 에이스가 아닌 루피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니카의 선택을 받은 건 에이스가 아닌 루피였지만 에이스의 뜻을 루피가 잊고 있기에 지금도 에이스의 불꽃은 사라지지 않아 과거 루피와 관계가 있는 샹크스와 에이스의 만남 또한 의미가 있던 건데요. 그렇게 15년 전 마리조아에 입성한 샹크스는 천혜의 계약을 맺게 되었지만 끝내 그 조약에 숨겨진 비밀도 알고 있었는지 엘바프에서 하랄드를 만나 계약의 위험성을 들려주려 했고 이어 12년 전 이무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스트블루에선 새로운 시대를 위해 자신의 팔을 헌납한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샹크스는 천룡인이 아닌 운명의 아이로서 현 시대의 니카를 탄생시키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고 있던 가운데 14년 전 성내의 병사를 113명이나 죽이고 야르를 공격하며 국왕 하랄드마저 죽였다는 내용은 진실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이번화를 통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록스처럼 자아가 사라진 하랄드의 강함은 패왕색을 두를 수 있는 극소수의 강자로서 그 시절 해군대장을 죽인 록스와도 치열한 결전을 벌인 강자였기 때문에 이무의 능력을 통해 불사의 육체를 얻은 만큼 하랄드 또한 38년 전 악마와 지백과 견줄 수 있는 건데요. 한편 록스의 자아를 찾을 수 있던 요인에는 바로 최대 질량의 패왕색 패기로 밝혀졌기 때문에 하랄드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그동안 세계 정부에게 보여주지 않은 패왕색 패기를 전력으로 방출해야만 샹크스가 불사의 능력자를 상대할 수 있다는 점이죠. 먼저 그 시절 샹크스는 빨간머리 해적단을 결성한 이후 두각을 나타낸 대거모 미호크와 결전을 벌이며 자신의 강함을 성장시켰고 이후 15년 전 티치에게 상처를 입긴 했지만 샹크스의 전력은 심해 계약을 맺게 된다면 피거랜드 샴록과 필적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갈린이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 잠입한 샹크스는 당시 본 실력을 드러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14년 전 하랄드와의 전투에선 숨겨온 전력을 모두 보여줘야만 했을 것 같아 그 시절 샹크스의 성장과 강함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아가 샹크스는 엘바프 사건 이후 13년 전 고무고무 열매를 강탈했고 이어 그 기점으로 현상금이 10억을 돌파한 해적이자 패왕색 패기로 상대에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게 하는 견문사례의 이명이 붙었기 때문에 어쩌면 샹크스는 불사의 능력자 하랄드를 상대하며 루피가 카이도를 만나 패위감을 각성했듯이 샹크스 또한 하랄드와의 전투에서 각성할 가능성도 무척이나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패기란 극한 상태의 실전 속에서만 더욱 개화할 수 있기에 이번 전투에선 샹크스 견문살의 각성과 조금 앞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경지에 올라 패왕색을 지닌 최강의 해적 스코퍼 가반 그리고 전설의 열매를 손에 넣어 돌아온 로키와의 합동 전투로 불사신 하랄드에게 승리할 수 있는 전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과연 샹크스는 로저와 거프처럼 최대 질량의 패기로 불사신 하랄드를 이무의 능력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라그니르가 로키를 공격한 이유와 전설의 열매의 정체가 무엇일지는 다음화 원피스 1178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